2월 1일 투자 뉴스입니다. AMD는 4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액을 먼저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은 아람코 트레이딩 싱가포르 PTA와 1조 100억 원 규모의 호주향 정유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의 지난해 매출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2021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인적 분할 이후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익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의 어닝 쇼크에 경쟁사 AMD 실적 전망도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뉴욕 시장 마감 이후 실적이 공개가 되었죠.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SK하이닉스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큰 적자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도 예고가 되어 있는데 주목할 포인트 쫙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미국이 사실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죠.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AMD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저도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일단 한번 얘기해 보면은 AMD 4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 인수했었던 자일링스 매출이 더해져서 이제 인베이드 쪽 수익이 매출이 1,868%나 급증했습니다. 주업보다는 인수했던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 쪽이 수익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커버해줬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괜찮은 수치가 나왔고요. 재앙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인텔과 비교했을 때 이건 압도적으로 좋은 수치적이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근데 인텔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나 PC 관련 기업들을 봤을 때 실적 악화의 가장 큰 배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좀 누렸었죠. 이제 PC에 대한 어떤 데이터 시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얘기인데 코로나 때 워낙 이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도 안 나와,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재택도 하고 당시 잘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같은 게임주들도 많이 급등을 하면서 고사양 게임에 맞춰서 PC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코로나로부터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PC에 대한 수요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YOY로 항상 따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못 나왔다는 수치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수치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신기루죠.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PC 판매 같은 기업들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사실 돌아가는 부분인데 제조사들도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많이 낼 줄 몰랐다라는 부분이고 1년 전, 2년 전에는 이런 매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PC 판매 등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잠시 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또 어떤 멘트가 나올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얘기 잠깐 드리면 컨퍼런스 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 감산과 자연적 감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감산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인위적 감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어제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안 한다. 굳이 뭐하러 하냐. 이렇게 인위적 감산 안 해서 치킨 게임 들어가면 결국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건데 굳이 삼성전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인위적 감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 이제 기대감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외인들이 매도한 양 보시면은 그저께랑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한 정도 그 정도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어질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삼성전자 시간 외에서 0.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과연 어떻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 흐름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의 삼성전자 발표와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AMD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GM이라든지 엑슨모빌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고 밤사이에 뉴욕 증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어제로 돌아가 보면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 결과를 앞두고 그 명분에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또 일제히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 증시경은에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어제가 그런 양상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이혜수 앵커 말씀대로 미국 FOMC에서는 0.25% 금리 올릴 것이 99% 가능성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시켰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0.25%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빠르면은 금년 상반기,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코멘트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0.25% 올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그 다음 얘기, 정말 시장이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금년 하반기로 늦출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도출됐다고 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 모두 하락했는데 특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0.3%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가 0.4 그리고 선전지수가 0.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1%, 홍콩은 1.8%, 대만은 1.4%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특징 못 느끼십니까? 즉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큰 시장, 한국, 홍콩, 대만은 어제 낙폭이 컸었고요. 외국인 시장 영향이 조금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이라든가 중국 상해, 중국 선전지수는 덜 하락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뉴욕 증시 훈풍에 따라 다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 2월 들어서 여실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국내 증시가 1월에 너무 좋아서 2월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에도 1월처럼 좀 좋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익률을 평균값으로 매겨보니까요. 1월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 값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나 봅니다. 평균 수익률 1%에 못 미쳤네요. 예,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월 3일 저점 2180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25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단순 수치만 봐도 10% 이상 주가지수가 올랐다는 뜻인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 수익률이 1%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가는 4% 정도 올랐는데 왜 개인만 1%밖에 못 올랐을까요? 개인 투자가들이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이 적은 이유는 저는 매매 패턴에 문제가 좀 있으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개인 투자가가 사면 떨어지고 개인 투자가 팔면 오른다. 그게 아닙니다. 제 판단은 개인이 사서 떨어지고 개인이 팔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오르면 팝니다. 반대로 내리면 삽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어떤 장이었습니까? 꾸준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1월 초일 그 다음 날만 떨어지고 한 달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올랐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평소 매매 패턴대로 그래 이제 떨어지겠지 떨어질 거야 떨어져야만 돼 하면서 계속 주식을 팔고 두 번째 특징이 또 뭡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사는 주식 떨어진다 그러죠.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주식을 주로 사십니다. 개인 투자가들 1월 달에 매수한 종목 가보십시오. 거의 다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된 걸 거의 매수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팝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종목을 삽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저는 특징 있게 본 게 하나 뭐냐면요. 외국인들 13일 만에 주식 팔았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그제는 안 팔던 외국인이 왜 어제 팔았을까요? 바로 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은 팝니다. 우리 투자 전략가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00번도 더 넘게 이 얘기합니다. 5448, 5448.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라.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그런 투자 매매 패턴만 유지하신다면은 개인 투자가가 외국인도 이기고 기관 투자가보다 더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 오늘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지금 또 입장을 밝혔네요. 올해 투자를 한 50% 축소할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오늘 컨퍼런스 콜 계속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인버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1월 달의 개인, 이에 따라 수익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1월 달의 개인이었는데요. 2월에는 만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희 부장님?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사실은 조금 좀 자괴감, 그다음에 기자분들이 이런 뉴스를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을 냈는데 개인들은 수익을 못 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좀 매수가 많았던 종목들만 자체로 비교를 해서 놓고 이제 기간으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단순 비교의 오류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그럼 만약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과연 뭐 때문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매매 패턴의 문제 아까 이제 남인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인정을 한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분들이 조금 너무 후행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향, 그다음 너무 예측을 빨리 하고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책임은 언론의 후행적인 보도, 많이 오르고 나면 자꾸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 꼭대기를 자꾸 잡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부정적인 전망도 한 몫을 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올라오면 파는 거죠. 근데 시장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사실은 좀 잘못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결국엔 예측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번 1월 달에도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AI에 편승을 했던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를 꾸준히 들고 가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매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개인들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이게 회사가 좀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기다리는 매매보다는 사실은 추세 매매를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도주는 지금 딱 시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과하냐 덜하냐, 조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정도 판단을 하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한쪽으로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트렌드를 좀 파악하시고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구나라고 하면 사실은 그쪽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1등주가 가면 그다음에 2등주가 가듯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니까 로보틱스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섹터에서 같이 이제 정답이 나와 있는 쪽에서 좀 짧게 매매를 하시더라도 사실 수익률을 굉장히 양호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달에 투자 팁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밤사이에 나온 이슈 하나씩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또 한 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사거리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상황이 괜찮아지면 중국인 비자 제한 조치 2월 말 전에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저는 중국 코로나 관련하면은 사실 한 단어 떠오릅니다. 그냥 뒷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다른 나라들 다 고생하고 이제 좀 헤어나올 때 중국이 뒷북을 치면서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다 좋아지고 리오프닝주가 좀 움직일만 하니까 중국이 좀 사실 많이 좀 태클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제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걸 아무래도 좀 최근에 중국의 반응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인 코로나19 PCR 검사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은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저는 이 소식 듣고 나서 어떤 게 좀 걸렸냐면은 저 감내할 만이라는 단어 저 글의 대상과 정도가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누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얼마나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어쨌든 이 발언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어떤
그걸 의식을 하고 이제 발언을 한 거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주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리오프닝이 열리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를 생각하면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생각하면 이게 계속 제한을 시킬 수만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 보면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제도 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사실 전 잘 모르겠고요. 부디 신중하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판단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오프닝도 테마도 종류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중국인 입국자 제한 해제 소식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섹터와 종목은 우리 이권희 부장님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뉴스 보면서 결국엔 중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이랑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역 관계 지금 중국 관련된 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걸 빨리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담론이 형성된 걸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총리의 발언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건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명동거리가 더 활기차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분들도 중국으로 또 많이 가야 되고 이게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또 양국 간의 경제 규모가 워낙 같이 교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좋아질 텐데 그럼 과연 뭐부터 좋아질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 첫 번째는 사실은 뭐 항공이 가장 뭐 눈에 띌 것 같고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도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횡보 중이거나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리오프닝이 돼서 만약에 중국인들이 입국이 좀 자유로워지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중국인들은 돈이 좀 있는 중국인들일 거고요. 그럼 그 중국인들이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첫 번째로 갈 때는 호텔이겠죠. 뭐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도 갈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카지노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화장품이나 이쪽은 생각보다 이제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효과는 있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공주랑 카지노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와 카지노를 보자. 화장품은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과 카지노 안에서도 좀 유독 주목해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뭐 카지노 종목들 뭐 다 좋은데 저는 이제 항공주는 주로 이제 제주항공, 뭐 진에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종목은 다 좋게 보는데 그 중에 개인적인 탑픽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과 카지노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번 주 LG 엔솔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모회사 LG화학의 블록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이 가운데 어제 컨콜에서 정답을 제시한 LG화학의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G화학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는데 남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영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블록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 이게 왜 나왔지 도대체 이게 블록딜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만큼 좀 걱정이 좀 과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고요. 일단 LG화학이 1974년도 창사 이래 75년 만에 연매출 50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단 본업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해 4분기에 16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전사 수익을 좀 내렸습니다. 이제 석유화학이 원래 좀 이끌었는데 얘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오게 된 효과가 좀 나왔고요. 이거는 당연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증가나 뭐 유가 상승, 뭐 수요 침체, 뭐 삼중고에 직면한 탓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업에서 이제 업황 저점을 찍고 이제 회복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연매출을 60조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본업이 살아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어려워도 사실 배터리가 이끌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3월달 양회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되면 조금 점진적 회복의 속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또 LG생활건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매출이 10.6%가 줄었고요. 4분기 매출입니다. 매출이 줄었고 영업이익이 46.5%가 줄었고 연간 매출을 따져보니까 매출액이 11.2%가 줄었고 영업이익이 44%가 줄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앞에 이슈에서도 다뤘지만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현지 매출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분이 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 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당장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다. 뭐 다음 분기에 나아질 수 있을 거다. 혹은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사실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열고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의 현지 매출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음료 사업 쪽에서 이제 조금 호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더 안 좋게 나올 실적을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커버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본업에서 조금 안 좋고 이제 부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쪽에서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실적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LG화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석유화학 부문에서 많이 까먹으면서 수익성이 크게 꺾였고 반면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던 LG화학이었습니다. 또 LG엔솔의 지분 매각 절대 없고 설비 투자 차입을 통해 조달하겠다라는 부분을 아주 공고히 확실하게 해줬는데 LG화학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LG화학 개인적으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실적 보시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뭐 많이 팔았는데 마진율이 적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소재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 LG화학의 계획을 보면 참 추후에 이제 계속 배터리 관련된 소재 이제 LG엔솔에 납품할 거를 계속 증설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꾸 뭐 블록딜 얘기가 나오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그 지분의 일부를 뭐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LG화학을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마진이 좋아지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매출이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지금 기본의 원래 본업이었던 석유화학은 제자리만 지키고 오히려 이제 이쪽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LG화학은 나중에 주 업종이 배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수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력 업종을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현상 이렇게 보시면 뭐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사실은 LG화학은 여전히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LG엔솔의 지분 매각 절대 없고 설비 투자도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오늘 좀 주가 상승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그걸 지분 매각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든 길게 보면 어차피 같을 텐데 뭐 지분 매각을 안 하고 차입을 지금 LG화학이 돈 빌려달라 뭐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 안 할 기관들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금 조달이 쉬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LG화학은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엔솔의 발빠른 그 투자 전략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과의 JV 만드는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그런 형태들을 보시면 LG화학도 발빠르게 같이 대응을 안 해주면 사실은 네. 이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좀 시야를 넓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배당 제도가 여러분 개편되는데요.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도 선진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보고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사하려는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그 인사부 직원한테 이 회사 입사하게 되면은 1년에 연봉 얼마 정도 줘요? 그러니까 그 인사과 직원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도 그 기업이라면은 내가 1년 정도 열심히 근로자가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준다는 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죠. 지금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선진국 하지만 사실은 금융 시스템은 매우 후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배당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11월, 12월 달에 묻지마 배당 투자를 하라 그럽니까? 바로 그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금년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배당 기준일을 더 늦게 잡는 겁니다. 즉 지금은 배당 기준이 언제입니까? 12월 30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배당 금액을 정하는데 먼저 배당 금액을 전년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30%를 배당 주겠다는 어떤 정관 개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잡겠다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벽을 뛰어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과거에는 제가 지난 20, 30년 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선진화되는 제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융위원회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당연히 수혜를 볼 텐데 특히 이제 뭐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현대차도 분기 배당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또 당장에 이제 지금 연 배당을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올해 한 12월까지 기다리시고 그 내년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작년 연말에 배당 관련돼서 뭐 금융주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배당금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참 세월이 길죠. 한 4월이나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많은 일이 있다가 까먹을 때쯤 되면 항상 배당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실 거고요. 저도 좀 상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올해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3월에 가야 결정이 나는데 그걸 제가 12월 달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에 이 정도 줬습니다. 근데 올해도 한 이 정도는 줄 겁니다. 영업이익 이만큼 났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측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가 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떤 종목이 수혜다라기보다는 고배당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던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보면 돈은 많이 버는데 성장성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쪽에 가장 뭐 수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내년에 시행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올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이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뉴스로 오늘 뭐 수혜를 받을 종목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